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작업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아, 이거 그냥 이걸로 대충 자르면 안 되나? 하고 손에 잡히는 공구 아무거나 쓸 때 말이죠.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대표적인 궁금증, 함석 가위로 진짜 철제 못을 자를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런 상황이죠. 못은 잘라야겠는데, 공구통은 저 멀리 있고, 손에 딱 잡히는 건 이 함석가위뿐이에요. 에이, 설마, 이걸로 안 되겠어?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? 네, 과연 그 결과가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게 왜 흔한 실수인지부터 시작해서 함석가위랑 못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, 또 절단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알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왜 딱 맞는 공구를 써야만 하는지, 그 이유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. 그냥 눈앞에 있는 거, 손에 잡히는 거 쓰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. 근데 바로 그 편리함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애초에 얇은 철판 자르라고 만든 가위로 두껍고 단단한 못을 자르려고 하는 건 뭐랄까,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 같은 겁니다. 그럼 그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? 뭐 사실 불보듯 뻔하죠. 가위 날은 이가 다 나가고 못은 꿈쩍도 안 하거나 겨우 좀 휘어지는 게 전부일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.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도전자 함석가위입니다.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공구인지 그 스펙부터 한번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. 함석가위의 작동 원리는요, 심으로 꽝 하고 부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종이 자를 때 쓰는 가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두 개의 날이 싹 엇갈리면서 재료를 잘라내는 거죠. 이걸 전문 용어로 전단이라고 하는데요. 이 방식은 얇고 평평한 판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. 하지만 두껍고 둥근 못 같은 걸 만나면 힘이 한 곳에 딱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함석가위가 자를 수 있도록 설계된 재료의 최대 두께를 보면 구리 같은 무른 금속도 1mm가 안 돼요. 강철판은 0.6mm 정도고요. 그런데 우리가 자르려는 못, 제일 얇은 것도 지름이 몇 밀리미터는 되잖아요. 이건 뭐 체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. 애초에 불가능한 도전이었던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상대편을 만나볼 시간이죠. 오늘의 챔피언, 바로 철제 못입니다. 근데 여러분, 그냥 못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못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비밀이 이 작은 못 안에 숨어 있습니다.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탄소 함량입니다. 쉽게 말해서요, 우리가 흔히 나무에 박는 못은 탄소가 적게 들어간 저탄소강이라서 비교적 무른 편이에요. 근데 콘크리트 벽에 박는 못은 다릅니다. 탄소 함량을 확 높이고 열 처리까지 해서 강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거죠. 바로 이 표가 그 차이를 딱 보여주죠. 왼쪽에 일반 못이랑 오른쪽에 콘크리트 못, 탄소 함량부터가 차원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려던 게 그냥 평범한 못이 아니라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기 위해 특수 제작된 거의 갑옷을 입은 기사 같은 녀석이었던 거예요.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도대체 왜 안 잘리는 건지 그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과학 원리는 바로 경도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무언가를 자르려면 자르는 도구가 잘리는 물체보다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절단의 제일 원칙이에요.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?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. 함석가위 날의 경도, 즉 단단함이요, 우리가 자르려던 그 단단한 못의 경도랑 거의 똑같습니다. 보이시죠? 양쪽 다 55에서 60 HSC. 이건 뭐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 없는 완전한 교착 상태인 거예요. 칼과 칼이 부딪히는 거랑 똑같은 거죠. 근데 단단함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.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그건 바로 힘입니다.
재료가 아무리 단단해도 그걸 자를 만큼의 강력한 힘을 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?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KO 펀치가 나옵니다. 이 숫자, 80대 1. 이게 바로 볼트 커터의 힘 증폭 비율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내가 20kg의 힘으로 손잡이를 누르면 날 끝에는 그것의 80배인 1.8톤에 가까운 힘이 가해진다는 뜻이에요. 함석 가위로는 상상도 못할 힘이죠. 바로 이 엄청난 힘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판정의 시간입니다. 과학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승자를 가리키고 있죠. 그럼 이 싸움의 진정한 챔피언은 누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. 공구가 뭔가를 자르려면 재료의 단단함과 전달되는 힘,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한다. 이건 그냥 공학의 기본 원칙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첫째, 내가 자르려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. 이게 그냥 나무 못인지 아니면 단단한 콘크리트 못인지. 둘째, 그에 맞는 올바른 공구, 예를 들면 볼트 커터 같은 걸 선택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절단하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. 사실 이건 단순히 함석 가위와 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훨씬 더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올바른 공구를 사용하는 건 단순히 작업을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. 첫째,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. 공구가 부서지면서 파편이 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. 둘째, 작업의 품질을 결정합니다. 깔끔하게 잘려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돈을 아껴줍니다. 엉뚱한 데 쓰다가 비싼 공구 망가뜨리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니 앞으로 공구를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이건 비용이 아니라 내 안전과 작업 결과물에 대한 투자다라고요. 여러분, 다음 작업을 위해서 어떤 현명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?